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해온 분들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려할 때 가장 큰 걱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이 재산으로 계산되어서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3천만 원을 납부했다면 3천만 원이 모두 재산으로 잡힐까요? 아니면 전혀 영향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연금 때문에 오히려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덜어드리고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납부하신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국민연금에 3천만 원을 납부했다고 해서 그 3천만 원이 통장에 있는 돈처럼 재산으로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국민연금 납부액은 미래에 받을 연금에 대한 가입 권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나 재산이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족 신청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해요.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인데 국민연금 납부액은 이 어느 분류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실물 자산이 아니라 미래의 소득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이죠. 마치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해서 그 납부액이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반환 일시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만약 나중에 반환 일시금을 받게 되면 그 돈은 받는 시점부터 재산으로 계산돼요. 반환 일시금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할 때 또는 국적을 잃었을 때 그리고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받는 일시금이에요. 이때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한 번에 주거든요. 예를 들어 이소담 씨가 국민연금을 8년간 납부했다가 65세가 되었는데 10년을 못 채웠다면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을 받는 순간부터는 통장에 있는 현금과 똑같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매달 받는 연금액은 100% 소득으로 반영돼요. 만약 김소담 씨가 매월 5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50만 원만큼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게 되고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을 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76만 5,444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게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여러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박소담 씨가 혼자 살고 있고 다른 소득은 없지만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 받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40만 원은 모두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박소담 씨가 다른 재산이 거의 없다면 소득 인정액이 40만 원 정도가 되어서 76만 5천 원보다 훨씬 낮으니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 76만 5,444원에서 이미 받고 있는 국민연금 40만 원을 빼면 36만 5,444원만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고 단순히 납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리 많은 금액을 납부했어도 그 납부액 자체는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제도는 완전히 달라요.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별도의 급여예요. 기초연금도 받으면 소득으로 계산되지만 생활조정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부분 공제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이에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도 함께 고려하거든요.
재산이 많으면 그것도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해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재산이 많으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이소담 씨가 주거용 재산으로 1억 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서울의 기본재산의 9,900만 원을 차감한 후 남은 100만 원에 대해 주거용 재산소득 환산율인 월 1.04%를 적용해서 매월 1만 400원 정도가 소득으로 환산돼요. 이런 식으로 모든 재산과 소득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때는 본인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해요.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나 예상 수령액도 미리 파악해 두시면 상담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온 분들은 납부액 자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국민연금은 미래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앞으로 국민연금을 실제로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시길 바라요. 특히 연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기초연금이나 다른 복지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기 전 단계에서는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이들은 각각 선정 기준이 다르거든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조금씩 높아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지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정말 많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 거주지역, 보유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상담받아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 국민연금 납부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실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금액은 소득으로 100% 반영된다는 점이 핵심이었어요. 현재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그동안의 국민연금 납부 때문에 복지 혜택을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